안녕하세요.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. 자, 지금 저는 제 와이프가 한국에 친구가 있는데 우연히 그 친구랑 이야기를 했는데 와이프 친구가 결혼을 한 이제 유부녀예요. 나이는 한 40대 중반이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 그런 가정주부인데 가정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. 무슨 문제냐면은 남편이 사업을 하는 남편인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말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가지고 TV만 보는데, 원래 안 그랬다고 합니다. 원래 그 TV가 있고 케이블 TV가 있던 시절에는 그 정도까지 TV 중독이 아니었는데, 이 미국에 있는 모 스트리밍 방송사가 있습니다. 뭐 제 이름을 얘기 안 할게요. 모 스트리밍 방송사에 가입을 하고 그 플랫폼이 미국 거예요. 그거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TV 중독이 굉장히 심해졌다는 거죠.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TV를 켜가지고 밥 먹으면서 TV를 보고 밥 다 먹고도 계속 TV를 보고 자기 직전까지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보다가 잠든다고 합니다.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일하러 가고, 주말에는 일을 안 하니까 하루 왼종일 그냥 N사 플랫폼만 켜놓고 하루 종일 TV만 본다고 하는데, 이런 한국 사람들이, 제가 그 와이프 친구 얘기를 듣고, 친구 남편 얘기를 듣고, 저도 주변에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한국에 이 N사의 미디어 플랫폼에 중독된 사람이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N사에 대해서 나름 좀 안다고 할 수 있어요. 왜냐면 제가 사는 동네에 그 N사 본사가 있어요. 본사가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가끔 제가 그 N사가 있는 동네 앞에 도서관이 있거든요. 그 도서관 가끔 가기 때문에 제가 그 N사 앞을 자주 지나가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 N사에 대해서 어떤 곳인지 좀 제가 생각하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. 일단 N사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뭐냐면 좌파 진보예요. 좌파 진보가 뭐냐면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. 그러니까 좌파 진보라는 게, 한국에서는 좌파 하면은 뭐죠? 북한 좋아하고 뭐 노동자 연맹 같은 데 가입해가지고 뭐 파업하고 시위 좋아하는 사람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, 물론 그들이 좌파는 맞아요. 근데 그들이 한국이 규정하는 그 좌파는 그 좌파의 장르 중에 아주 일부 장르의 하나일 뿐이에요. 아시겠죠? 그리고 한국의 대중교육과 미디어가 이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우파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나쁜 세력인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. 막 탐욕스럽고 자본주의의 약육강식을 펼치는 뭐 자본가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, 잘못된 정의라고 제가 항상 말하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파에 세뇌돼서 그런 거예요. 아시겠죠? 좌파 우파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. 좌파 우파 정의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성경 말씀을 잘 따르는 사상이 우파예요. 그리고 성경을 반대하자는 사상이 좌파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이제 제가 N사가 있는 그 동네 얘기해 드릴게요. 그 실리콘밸리에도 실리콘밸리의 사상과 문화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. 자, 실리콘밸리라고 하고 나오는 그 지역들 있잖아요. 그 지역은 다 좌파 진보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. 거의. 아시겠죠? 그리고 그러면 그 보수 세력들은 어디 사냐? 보수 세력들은 실리콘밸리 밖에 살아요.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적어도 차를 타고 한 3시간 이상 밖으로 나가면 펼쳐지는 그
그 실리콘밸리 바깥 지역부터 미국의 보수 우파 지역이 시작되는 거예요. 이거 실리콘밸리의 어떤 정치 문화적인 맵이에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실리콘밸리에서 3시간 정도 밖으로 운전해서 서버브 지역으로 나가거든요. 왜 그러냐면 실리콘밸리 밖에 서버브 지역에 그 백인들 많이 모여 사는 동네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있어요. 진짜 좋은 교회가 있어가지고 가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뭐 컨퍼런스 같은 거 하거든요. 그래서 외부 다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 행사에 그 뭐 설교도 들을 수 있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도 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교회라서 가끔 거길 놀러 가거든요. 그래서 실리콘밸리 밖으로 한 3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면은 그 바깥쪽에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이제 농촌 지역이에요. 농부들이에요. 농부들. 그래서 그 대평야가 펼쳐지고 막 소들이 막 그 대평야에서 막 뛰어놀아요. 막 그런 곳이고 그런 대평야에 막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.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. 막 이런.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적인 지역이 실리콘밸리 밖에 펼쳐지고 그 실리콘밸리 안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동네예요. 왜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됐을까? 미국은 청교도인들이 세운 동네라며 왜 청교도인들이 세운 국가라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며 왜 실리콘밸리는 이렇게 반성경적인가 하면은 이 엔사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. 엔사 같은 사람들이 이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세력이거든요.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적일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TV를 켰는데 그 맨날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. 그리고 항상 가족들을 위해서 건전한 미디어를 시청하고 여러분들 정말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가족 간의 사랑이 제일입니다.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안 보고 싶죠. 안 보고 싶어요. 그래서 보수적인 미디어는 인기가 없어요.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디어를 왜 보냐면은 그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자기가 마음 안에 잠재하고 있는 그 스트레스, 그 분노들을 그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좀 해소를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그 N사 미디어가 추구하는 미디어 장르가 뭐냐면 대부분 굉장히 악하고 어두운 내용이에요. 그래서 N사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주제 그 카테고리가 다 이거예요. 폭력, 살인, 강도, 강간, 그리고 뭐 음란, 그리고 마약, 요런 세계를 다룬 주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. 근데 이 N사가 요즘 한국에 진출하면서 한국인들이 이제 많이 보게 하려고 이 한국 감독들을 그 섭외를 고용을 해가지고 한국 배우들을 고용해가지고 이 N사가 자체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. 돈은 어디서 나올 거야? 당연히 N사 본사에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. 그럼 투자하면서 그럼 시나리오는 그거 뭐 한국 드라마 뭐 시나리오 뭐 한국 작가가 쓰고 뭐 한국 감독이 썼다고 하는데 아닌 거 알잖아요. 자, 그런 그 시나리오의 뭐랄까 큰 주제잖아. 큰 주제를 N사에서 던져주는 거예요. N사에서 니네 이런 거 해라. 이 플랜을 하는 게,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이 반도체랑 똑같은 거예요. 반도체,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아이디어가 나온 다음에 그 실제 생산은 아시아에서 하잖아요. 그 이론을 그대로 미디어에다 적용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컨셉 있잖아요. 뭐 무슨 주제를 가지고 너희네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고 하면서 이 큰 왁구라고 하죠. 큰 어떤 스토리를 던져주는 거예요. 그럼 그 스토리를 이제 조금 한국식으로 각색해가지고 한국 배우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. 그 아이디어는 다 미국에서 주는 거야. 근데 미국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선정할 때 이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좌파 진보적으로 주제를 선정합니다. 그러니까 좌파 진보라는 게 뭐냐면, 그러니까 좌파 진보라는 게 뭐 북한 좋아하고 막 사회주의 공산주의 좋아하고 그게 아니에요.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북한 이런 거는
좌파 사상의 아주 많은 카테고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. 아시겠죠? 좌파라는 건 뭐냐? 반성경적인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N사는 항상 연구를 합니다. 어떻게 하면 반성경적인 주제를 이야기할까? 반성경적인 주제를 하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악한 주제를 해야겠죠. 살인, 강도, 강간, 조직폭력배, 마약, 뭐 이런 거를 주제로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. 굉장히 좌파적이죠. 이게 좌파예요. 아셨나요? 근데 이 좌파의 여러 가지 장르 중에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나쁜 거잖아요.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좌파의 많은 장르 중에 하나인 거예요. 그러니까 좌파가 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바운더리를 아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 레프트라는 거의 뜻은 뭐냐면 이 against Bible이란 뜻이에요. 그거만 알면 돼요. 그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운 거예요, 세상에. 아시겠죠? 그러니까 한국 학교에서 배우는 뭐 좌파는 뭐 성장보다 분배를 중요하게 생각 아니에요. 그거는 이제 좌파들이 자기들의 도덕적인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좌파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성장보다 분배가 중요하니까 그런 걸 실천하니까 좌파가 착한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좌파가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. 좌파는 against Bible이에요. 성경에 반대하는 사상이 좌파입니다. 그게 레프트예요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N사는 늘 연구를 하는 거예요. 어떤 사상이 반성경적인가 이런 걸 연구하는 조직이에요. 아시겠죠? 그런 미디어 흐름을 연구하는 조직이에요. 그러니까 굉장히 악하죠. 그래서 그 N사가 있는 동네에 딱 가잖아요. 그럼 거기에 굉장히 큰 사탄 교회가 있어요.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 교회가 아니라 뭐 그걸 교회라고 불러야 되나? 뭐라 그래야 되지? 종교단체라고 해야겠죠. 교회는 보통 교회라고 하면 보통 기독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. 그 사탄 종교단체가 있어요. 굉장히 크게 건물이 있어요. 아시겠죠? 그 동네 사람들이 사탄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런 미국의 반성경적인 사탄주의자들이 만드는 영상들에 한국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탄주의자들이 사실 그 영상 미디어 기획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. 왜냐면 사실 사탄주의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육신이 욕망하는 그거를 열심히 추종하는 게 사탄주의잖아요. 그러니까 사탄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영상들은 폭력, 살인, 강도, 강간, 뭐 조직폭력, 마약 뭐 이런 아주 악의 그 스토리를 아주 잘 만들어내겠죠.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거야.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재밌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 와이프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남편이 집에만 오면은 그 N사의 미디어 플랫폼을 틀고 보는데 너무 악하다는 거야. 그래도 뭐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잔혹한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을 재밌다고 본다는 거야. 왜 그러면 그런 게 재밌냐면은 인간은 뭔가 이렇게 스릴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뭔가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을 봤을 때 인간의 몸에서 흥분 호르몬이 나와요. 뇌에서 이 도파민이 막 분비된다면 이 도파민이 막 분비되면은 이 도파민이 몸에 분비됐을 때 도파민은 우리 몸에 있는 스트레스를 잊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악한 영상이고 나쁜 영상이고 정신세계에 위험한 그런 미디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뇌에서 분비하는 도파민 때문에 인간은 이거를 굉장히 좋은 거다, 재미있다, 아우 재밌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이 N사에서 늘 연구하는 게 뭐냐면 어떤 영상을 보여줄 때 인간의 뇌에서 도파민을 가장 많이 쥐어짜낼 수 있을까, 막 이런 연구를 한 거예요. 근데 이거를 이용할 때, 이 연구를 할 때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요.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인간 시청자들과 그리고 그 영상의 주제, 이 상관관계를 인공지능으로 계속 머신러닝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
이미 이 N사는 데이터베이스로 다 가지고 있는 거. 어떤 주제가 인간의 뇌에서 도파민이 막 자극되는가.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일종의 설계도 같은 거죠. 그 시나리오의 설계도. 그리고 다음 주제를 할 때 요걸 넣어봐라. 항상 하는 거야. 그럼 결과적으로 N사는 진짜 악한 영상만 만들어내는 거야. 아시겠죠? 그러니까 N사 플랫폼을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저도 미디어를 보긴 봅니다. 저도 인간이라서 심심해서 미디어를 봐요. 미디어를 보는데 이런 걸 알고 보는 사람이랑 모르고 보는 사람이랑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. 분별을 하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. 분별하면서. 저는 그래서 미디어를 보면서 저도 심심해서 미디어를 봅니다만 미디어에서 가끔 이렇게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면 저거는 저거를 넣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청률이 올라가는구나. 미디어에서 뭐 마약 범죄가 나오면 저거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 시청률이 올라가는구나. 요거를 아셔야 돼요. 알고 보면서 자기의 어떤 뇌를 지켜야 되고 자기 자녀들과 가족들의 뇌를 지켜야 됩니다. 너무 폭력적인 거는 보시면 안 돼요. 아시겠죠? 왜냐면 우리가 이제 옛날 시대랑 달라. 옛날에는 미디어라는 거에 인공지능 테크놀로지가 없었단 말이에요. 그냥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그거를 뭐 TV나 케이블 TV로 방송하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시청자의 시청률, 이 사람이 스탑하지 않고 한 방향 큐에 끝까지 받는가, 그리고 어디를 돌려보게 했다면 돌려보게 한 지점이 어디인가, 이거를 인공지능이 다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의 나이와 성별과 연령과 국적과 그 주제와의 상관관계를 인공지능 머신러닝으로 분석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완전 걸려들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트랩이에요. 그러니까 그 와이프 남편이 그렇게 된 게 다 이유가 있어요. 이 인공지능이라는 전문 시스템이 그 남자가 무엇을 욕망하는가, 정신세계에 무엇을 욕망하는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관련 추천 영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그 N사 미디어 플랫폼의 검색창에 검색한 게 님이 검색해서 그 주제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에 봤던 장르와 나이와 성별을, 지역 국적을 다, 종교를 다 분석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전쟁 영화가 보고 싶다고 쳐봐요. 그래서 전쟁 영화 딱 치면은 그 전쟁 영화라는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영화 리스트가 1등, 2등, 3등, 4등 나오는데 1등, 2등, 3등, 4등이 인공지능이 그 사람의 정신세계에 최적화돼가지고 이 사람을 가장 좋아할 만한 거를 1등으로 뽑아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전의 TV보다 중독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. 저는 그래서 인공지능 미디어 진짜 조심합니다. 그래서 저는 제 폰이 2개예요. 제 폰이 2개입니다. 저도 원래 그 100만원 정도 하는 비싼 휴대폰을 썼었어요. 그런데 요즘 인공지능이 너무 사람의 뇌를 공격하니까 저는 이 폰에서 이 100만원짜리 제 인공지능 들어간 스마트폰에서 유심카드를 뽑아버렸어요. 그리고 저는 이거 언제 쓰냐면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 만들 때 씁니다. 왜냐면 이게 고성능이라서 그 편집할 때 되게 빨라요. 이때는 쓰고,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맨날 들고 다니는 폰 있잖아요. 맨날 회사 들고 다니고, 그 폰은 굉장히 싸구려 폰 샀어요. 한국 돈으로 한 30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 싸구려 폰을 샀어요. 근데 요즘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제 폰이 가격이 내렸더라고요. 제 폰이 한 12만원 정도 내렸더라고요. 한국 돈으로. 하여튼 12만원짜리 싸구려 폰 쓰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아무 기능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앱을 일단 폰 사면 기본 앱이 뭐 들어있잖아요. 다 지워버려요. 일단 앱을 싹다그리 다 지워버리고, 아니면 이제 비활성화 상태로 만들어버리고, 전화, 문자, 카카오톡 딱 3개만 됩니다. 아시겠죠? 이거만 돼요, 폰이. 그러면은 정말로 전화할 때만 쓰고 문자 받을 때만 쓰고 뭐
카톡 할 때만 쓰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럼 아주 사람이 이 폰에 중독이 안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저처럼 이제 제가 이렇게 뭔가 방송을 만들고 싶다, 뭐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싸구려 폰은 뭐 안 되겠죠. 그러니까 예전에 쓰던 폰을 쓰긴 써요. 쓰는데 인공지능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려고 하는 거죠. 저는 제 노트북이 있는데, 노트북에 요즘 인공지능 기능 다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막 인공지능 어시스턴트가 다 막 이렇게 뭐 물어보면 다 알려주잖아요. 그거 다 꺼버려요. 저는 다 꺼버려요. 내 뇌에 어떤 인격체가, 전자 인격체가 인터랙션 하지 못하도록 다 꺼버립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내 뇌에 누군가가 심어놓은 알고리즘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저를 굉장히 보호하는데, 이걸 잘 하셔야 돼요. 철저하게. 그러니까 님이 예를 들면 오늘 피자가 막 먹고 싶어요. 네? 근데 이게 님의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. 그게 무서운 거예요, 요즘 세상에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, 제가 좀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피자가 나오는 영상이 있었어요. 그 다음에 그 영상을 보고 껐어요. 껐는데 잠시 후에 제가 다른 영상을 보는데 그 밑에 피자 광고가 뜨는 거예요. 이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오늘 피자 먹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누군가 당신의 생각을 조종할 수 있어요. 이게 그런 시대예요. 무서워. 그렇기 때문에 이 뇌를 진짜 보호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컴퓨터만 파이어월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. 우리 뇌도 파이어월이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뇌 파이어월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스마트폰을 싸구려 폰으로 바꾼 거예요. 아시겠죠? 최대한 싸구려 폰을 들고 다니세요. 전화만 되는 목적. 아시겠죠? 폴더폰이, 그래서 실리콘밸리 컴퓨터공학 박사들 사이에서 실리콘밸리에 이 잘난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이 폴더폰을 요즘 많이 들고 다녀요. 폴더폰. 저도 폴더폰을 사고 싶은데 와이프가 좀 싫어할 거예요. 왜냐면 와이프는 저한테 이제 이렇게 뭐 어디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친구들 만나고 맛있는 거 먹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막 나한테 보내주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어디 막 공원 가면은 막 예쁜 풍경 있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저랑 공유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, 제가 폴더폰 사봐요. 그러면 싫어하겠죠. 그래서 폴더폰을 제가 사고 싶지만 안 사고 참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실리콘밸리에 진짜 똑똑한 박사들, 컴퓨터공학 박사들은 폴더폰을 씁니다. 폴더폰. 아시겠죠? 본인은 막 실리콘밸리 인공지능 회사 막 부장이고 막 임원이고 막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, 정작 본인은 폴더폰을 갖고 다녀요. 폴더폰 뭔지 알죠? 이 1980년대 90년대 사람들이 많이 썼던 폰 있잖아요. 그 전화만 되고 그 문자만 되는 거 있잖아요. 아무런 디지털 기능이 없는 거 있잖아요. 그걸 쓴다니까, 실리콘밸리에서. 왜 그럴까요? 뇌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. 아시겠죠?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, 제가 최근에 한국 놀러 가봤는데 최신 스마트폰, 미국산 최신 스마트폰이 있어야 간지난 거다 막 하는데, 진짜 미국 좌파들의 노예가 되는 아주 길입니다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스마트폰 좋은 거 쓰지 마세요. 노트북도 좋은 거 쓰지 마시고 인공지능 안 들어간 거를 쓰면서 그렇게 자기 뇌를 보호하시고. 인공지능은 그럼 언제 써야 되냐면, 저는 일할 때만 써요. 저는 일할 때, 제가 이제 뭐 새로운 컴퓨터 칩을 설계한다고 쳐봐요. 그러면 작년에 우리 회사가 만들어놓은 컴퓨터 칩 종류가 전부 뭐고, 전 세계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졌고, 어떤 부품이 가장 싸고, 어떤 공장들이 사고가 있었고, 뭐 이런 거를 다 조사하려면, 이게 뭐 수백 개의 제품을 수백 개의 공장에서 만들었는데, 이거를 다 조사하려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. 저도. 그럴 때는 인공지능 노예를 좀 써야죠. 그래서 인공지능은 저도 노예를 좀 써야죠. 인공지능을 이렇게 그럴 때 쓰는 거예요. 제가 잠자고 있어도 인공지능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뭐 필요한 정보를 계속 해가지고 다음날 이제 오면은 다 알려주니까, 인공지능 그럴 때 쓰는 거죠. 하지만 그건 일할 때 내가 편하자고 쓰는 거고,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, 가족, 나의 뇌, 나의 자녀를 인공지능부터 최대한 지키셔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스마트폰 사주신 부모들은 후회할 거예요. 걔네들 나중에 크면은 다 좌파가 돼요.
인공지능 자체가 좌성향을 계속 그 인간의 뇌에 집어넣고 걔는 좌파가 돼요. 크면은 여학생들 뭐 크면 다 페미니스트 되고 남학생들 크면 다 뭐 막 무슨 뭐 이상한 음란물에 다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다 그렇게 돼버려요. 스마트폰을 초등학생 시절에는 최대한 안 가지고 있도록 해줘야 돼요. 뭐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가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중학교 정도 되면은 스마트폰 없으면 진짜 왕따 되죠. 다 스마트폰으로 연락하는데 친구들이랑. 그러면은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교육을 좀 시키고, 그리고 스마트폰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사실 스마트폰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, 어쨌든 제 자녀는 아직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겠죠? 그러니까 스마트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. 그리고 N사의 그 미디어, 그 왜 집에 TV에다가 N사 미디어를 보십니까? 그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. 뇌 건강에 되게 안 좋은 건데 아시겠죠? 사실 그렇게 치면은 모든 개인 방송도 다 위험해요. 알고 계시죠? 그래서 제가 요즘 제가 방송에서 그래서 좌파에 대한 비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.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. 저 뭐 좌파 투표, 우파 투표 뭐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. 아시겠죠?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 좌파에 빠지면 뇌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뇌가 망가진다니까요. 그래서 그리고 좌파에 빠지면 가난해져요. 뭐 인생이 망해요. 그렇기 때문에 좌파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. 아시겠죠? 미디어 중독 조심하세요.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